네, 안녕하십니까. 8.15 가족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찐시황을 한 주 쉬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그런 한 주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의외로 유일하기보다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장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그런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고, 국장이 미국장보다는 조금 부진하지만 그래도 일선 위에서의 괜찮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히트맵을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한 68% 정도 상승. 그 다음에 신고가 흐름이 나온 게 511 종목. 이런 흐름들이 이어졌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또 경기 방어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번에 이제 관세 이슈 끝나고 좀 강하게 올라갈 때, 좀 쉬었던 섹터가 이제 헬스케어 쪽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또 헬스케어들이 강한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정말 돌고 돌면서 잘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빅테크 쪽에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테슬라, 그 다음에 구글, 이런 쪽은 또 괜찮은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좋은 흐름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장 하락을 만들어냈던 트럼프의 그 관세 전쟁, 요게 이제 완화가 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을 한 주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일주일 동안에 S&P 500이 국내 증시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5%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게 이제 아마 올해 2025년도 들어서 두 번째로 강한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세 전쟁 완화, 미중 간의 관세 전쟁 90일 유예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전체적으로 어떤 관세를 먹이는 부분에 있어서 90일 유예해 줄게 중국만 빼고 했던 부분에서의 이제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 불타고 있는 증시에 기름을 탁 부어준 게 바로 미중 간의 협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미국 간에 중국 간에도 90일간의 관세 유예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증시가 굉장히 좋은 저항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고, 이게 그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런 저항 자리들을 딱 돌파할 만한 위치에서 그런 발표들을 하는 것도 참 신기하기도 한데, 아무튼 트럼프가 지금 증시를 하락시켰다가 또 증시를 상승시켰다가 지금은 사야 할 때다 힌트도 다 주고 앞으로 더 강하게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증시에 대한 강한 흐름들을 예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은 거의 다 맞아 떨어졌으니까 믿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지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좋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면 증시가 이렇게 강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제 물가 지표, 우리가 이제 CPI 지표는 괜찮게 나왔었는데 PC가 안 좋게 나오면서 증시가 크게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었고, 요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어떤 물가 지표들이 굉장히 다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CPI는 훨씬 더 이제 낮게 나오고, PC도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를 계속해서 이제 발표를 해줬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걱정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물가가 튀어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해가지고 증시가 이렇게 빠졌던 건데, 그 물가에 대한 부분이 일단 양호하게 잡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려감이죠. 우려하고 있는 경기가 이거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고용도 안 좋아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이제 경기가 꺾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경기 꺾이면 그러면 연준이 뭐 할 수 있어요? 금리 인상할 수 있죠. 그래서 물가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의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은 금리로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기준금리 많이 올려놓은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적인 이슈에서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고 시장이 하방을 볼 만한 뭐 그런 지표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 가능성, 우려감 데이터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연준에서도 지난 뭐 발표하고 나서 얘기 나온 게 뭐 데이터상 경기 침체를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심히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글쎄요, 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공포감을 좀 조성하는 분들은 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관세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이제 납득할 수 있는 포인트긴 했죠. 그러나 일단은 완화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은 이제 협상용으로 이제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던 게 맞았고 그 협상을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진짜 뭐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전술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제 이런 우려감들을 다 씻어내고 오히려 그 하락했던 부분보다 이제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금요일 날 장중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유럽과의 관세 협상까지도 이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증시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관세 전쟁 뭐 한 달 해갖고 한 달 동안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이제 주식형 펀드에 200억 달러 순유입 뭐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또 이렇게 뭐 튀어올랐던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 역시나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이제 조금 완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미국 주식 이제 사야 돼. 지금이라도 사야 돼. 그 저항 자리가 딱 있었습니다. 그죠? 그 저항 자리를 딱 넘어서는 위치에서부터 이제는 하락 추세 끝났다라고 분석하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매수가 이제 자동으로 진행되는 뭐 그런 알고리즘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한 달간의 순유출,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얘기한 것 중에 보면 협상 중인 국가들이 이제 뭐 한 150개 정도 뒤에 줄을 서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하나 둘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죠. 영국이랑은 협상이 끝났고 유럽이랑은 지금 뭐 간밤에 좋은 뉴스가 나왔던 거, 그리고 일본이랑도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부분들, 막 각 국가들마다 지금 협상 진행 중인데 이게 한 2, 3주 안에 관세율이 이제 설정이 될 것 같다, 정해질 것 같다, 결론들이 이제 하나 둘씩 도출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조금씩 더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지난주 찐시황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관세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피크아웃을 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점을 찍은 것 같다. 그 말인즉슨 이제 공포감이 이제 끝을 향했고 그 공포감이 이제 사그라지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보니까 뭐 그게 그대로 시장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 요거는 좀 좋지 않아요, 그죠? 지금 소비자 지수가 두 번째 수준으로 낮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앞서서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미국의 어떤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쉽게 자르지 못한다, 그죠? 뭐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you are fire 하면 그날 바로 통보받고 짐 싸서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한 석 달치 월급을 뭐 이렇게 주고요. 안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버리는 거고 뭐 한 달치 정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보통 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직장이 구해질 때까지 직업이 없는 거죠. 수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이빙을 이제 뭐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고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 할 것 같으면 세이빙을 하는 소비를 줄이는 거죠. 소비를 줄여서 세이빙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아직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걱정되는 게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무역 관세 완화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야 하고 소비를 다시 이어갈지 물가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높아질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번에 물가 지표들 계속 나오면서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데이터로 다음 달쯤에는 또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실업 청구 건수 역시 연준에서 이제 실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기업들이 사람들을 많이 잘라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실업 청구를 할 거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아지는가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바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완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별 걱정이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다르게 얘기하면 미국 경기 너무 좋아서 우리 뭐 금리 인하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천천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그죠? 미국의 신용등급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동안에 다른 뭐 3대 신용등급 중에서 가장 미국 신용을 갖다 높게 쳐주고 있었는데 다른 데랑 똑같이 맞춘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재정 적자가 뭐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 그렇다면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하면 이 이자를 갖다가 굉장히 계속 높게 줘야 된다 그죠? 국채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뭐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금리를 좀 낮추는 쪽으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금리 낮춰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더 있는 거고 또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고용을 그러니까 뭐 투자를 더 할 수 있죠. 저비용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 거기에 고용이 창출된다 그죠? 고용이 창출이 되면 그 사람들이 세금도 내고 그리고 소비도 하고 이렇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정책들을 펼쳐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관세 전쟁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었던 잠깐 멈춰져 있어 금리 인하하다가 좀 멈췄었죠.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될지 여부가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근데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없지만 뭐 국가 부채 때문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연준이 과연 돌아서 줄까? 요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미국의 상황을 생각하면 충분히 금리를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고 2.5%를 목표로 기준금리를 낮출 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기존에 올해 10월에 한번 아니면 더 이상 낮추는 거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게 지금은 2회로 늘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뭐 FOMC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 보면 좀 더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잡히겠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시장 상황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려워하거나 시장이 막 폭락할 것 같아서 막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 시장이 오든지 간에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는 현금 비중을 한 40% 선에서 맞춰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자산 뭐 가지고 있는 뭐 투자 비용 해서 뒤에 한 40%가 있다고 하면 이번처럼 증시가 내렸다가 다시 돌리는 흐름이 올 때 요거를 일시적으로 또 주식 비중 늘렸다가 또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 다시 차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하면 굉장히 좀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여러분들 이제 자산 좀 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려오면 나 좋은 주식들 더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00%다 들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가 이제 확 출렁거리게 되면 이거 뭐 탈출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경향들이 많죠. 내가 좋은 주식들 뭐 그런 것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현금 비중을 너무 무리한 베팅을 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뭐 이거는 제가 주식을 오래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겪어본 그런 부분에서 만들어진 뭐 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증시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뭐 책들을 읽어보시면요, 뭐 마켓 위저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은 주식 비중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 항상 들고 있어요. 그거를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투자는 오히려 그게 욕심일 수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항상 리스크 관리 안 될 때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핵심 섹터엔 테마, 그 대선 정책이나 인맥주들은 제가 지지난주 찐시황부터 조심해라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당일치기 말고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항상 테마들은 시기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강하게 시세를 뽑아주고 또 빨리 죽어요. 빨리 죽고, 그러니까 낙폭도 크고, 지금 아직은 우리가 뭐 6월 3일까지 일정은 남아 있지만 이미 시세들이 10배씩 올라가고 오를 만큼 올랐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워낙에 파급력이 크고 이 재료 자체가 강력한 재료이기 때문에 뭔가 뭐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나 그 후보들, 대선 후보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나 아니면 또 이제 지지율의 변화가 뭐 예상치 못하게 막 급변동을 할 수 있잖아요. 급변동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라면 주가들이 뭐 일시적으로 확 수급이 쏠리면서 튀어오를 수는 있어요. 거기에서 시세 탄력이 세고, 야 이거 정말 미쳤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것들은 뭐 반등 줄 때도 시세 강합니다. 그런데 그 연속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일 매매 정도로 접근하는 게 좋고, 오버나잇을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정도 뭐 뭔가 정말 차트적으로 딱 튀어오를 자리에서 하루 정도 사서 다음날 뭐 파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그동안 제가 뭐 계엄 터지고 나서 이제 대선 전국 갈 거고 뭐 이런 얘기 드리면서 대선 테마들, 정책주들 이런 거 봅시다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가급적이면 요거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리면 올라올 시간적인 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추세가 지금 대부분 좀 꺾여 내려가는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고, 다만 이제 정책주들 중에서 왜 기업 내용이 탄탄한 것들 있잖아요. 좋고, 그런 것들은 추세적인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뭐 돈을 숫자가 찍히고 있고 돈이 벌리고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밸류도 뭐 별로 비싸지 않아. 그런 것들은 해볼만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것들은 하지 않는 걸로. 우리 이제 그 원전 관련주들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 그 원전 테마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괜찮아질 거야 해서 쫙 올라갔던 기억하시죠? 그랬다가 이제 또 한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지금 또 올라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뭐 정부에서 꾸준하게 밀어줄 수 있는 정책들 같은 경우는 시효성이 조금 더 길게 갈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추세 끊어지는 시점에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 꼭 기억하시면서, 사실 지금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뭐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딱히 그렇게 막 기업 내용이 대단히 좋다 생각되는 정책주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또 주가가 과하게 올라갔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언제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것들 굳이 지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뭐 대왕고래가 터졌을 때도 밑에서 이제 시작할 때 막 얘기를 드리다가 이제 조심합시다라고 얘기 드리고 나서 꺾였잖아요.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초기에는 제가 막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제는 끝물입니다 할 때는 거기서 뭔가를 노릴 이유가 없어요. 지금 좋은 종목들, 또 좋은 스토리들 가진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 뭐 테마주 뭐 저 좋아합니다만, 매매하는 거 좋아합니다만 굳이 뭐 여기에 리스크 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약간 식상한 테마가 되어가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 일정이 남아 있어서 짧은 매매, 당일치기나 데이 트레이딩 정도는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 보지 말자. 자, 그리고 이제 6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절반이 지났잖아요. 아스코라고 해서 아마케가 이제 있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있는데 온코닉 테라퓨틱스가 뭐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여기 이제 참여 기업들을 한번 좀 공부를 해가지고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온코닉 테라퓨틱스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 뭐 그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들을 보이고는 있는데 요 아스코 참여한다고 해서 좀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이러한 부분에서의 관련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어떤 미국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그쯤 해서 우리 그 앞에 하나 아마케 있었던 거, 그 일정 며칠 앞두고 또 한번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한번 움직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뭐 짧은 시세 한번 줄 수 있다. 그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뭐 계절 테마처럼 어떤 그 테마가 계속 반복이 되면 옛날에는 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강도가 점점 좀 얕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물론 뭐 이런 아마케에서 대단한 실적을 발표하고 뭐 빅파마랑 어떤 계약건이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강한 뭐 JP모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또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우리가 챙겨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적 시즌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실적 시즌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제 실적의 모멘텀으로 움직임들은 뭐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다음 실적 시즌이 이제 6월부터 진행이 된다고 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겠죠. 그러니까 매 분기, 매년 성장을 계속, 고성장을 이어가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계속 그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들은 움직임들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실적 시즌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그 기존에 그 실적 시즌 들어갈 때 이제부터 좀 조정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실적에 자신 없는 종목들은 사람들이 사기 좀 꺼려 하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실적 좋은 것들,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 것들에 매기가 쏠리고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시세를 한번 주고 나면 그건 이제 차익 실현하고 그동안에 이제 스토리로 좀 움직였던 것들, 그런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로 또 투자를 이어가다가 또 돈이 어떻게 돼요? 실적 시즌 되면 또 실적 좋아지는 것들로 이렇게 옮겨가고 계속 그 왔다 갔다 반복하는 그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오래 보시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데 그 카페에다가 제가 이제 헬스케어하고 뭐 로봇이 오늘은 뭐 그런 그림으로 움직입니다라고 13일 날인가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로봇주들 지금 며칠째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주들도 지금 스물스물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돈의 흐름, 돈의 생태는 약간 그렇게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돈의 생태는 그런 성질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 가족분들은 이제 찐시황을 통해서 알게 되셨으니까 그런 걸 좀 매매 활용을 하셔도 좋고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조정이 조금 나온다 하면 또 너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지난 찐시황 2주 전에 이야기 드렸던 조선방산, 엔터, 화장품, 신재생, 전력설비 반도체인데 지금 딱 이쪽 섹터가 거의 2주 동안 계속해서 움직임들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선방산 이제 여기에 더하면 이제 원전이 될 텐데 원전을 빼먹었네요. 원전 같은 경우도 뭐 아침 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선방산 원전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괜찮은 흐름들을 좀 이어져 왔고 실적 시즌 종료됨으로 인해 갖고 돈이 이제 일시적으로 일부 자금이겠죠. 일부 자금들이 뭐 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조선이 그날 좀 많이 빠졌었어요. 방산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쫙 올리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요 안에 있는 것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여전히 상승 흐름에 놓여 있거나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추세를 상승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차트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급적인 부분이랑 함께 찾아보시면 되겠죠. 상승 추세랑 이제 수급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계속 좀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좀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챙겨보고 찾아보면 우리가 좀 투자의 아이디어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생길 거예요. 지금 환율 차트 잠시 보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환율 차트인데, 보시면 1440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하락 추세 이어질 겁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요번에 이제 조정 나왔던 요 구간을 지금 꼬리가 한 3일 정도 달리면서 좀 지지를 받는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던 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이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걸 추가적으로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이 하락으로 이어질지, 그걸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구간이 일단 깨지면 저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 뭐 1350원 정도까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 이 밴드대 내에서 뭐 1350원까지도 갈 것 같은데, 좀 길게 보면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1480원 대비해서 그 환율이 갖다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올라가던 흐름이 이제 꺾여서 내려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사는 게 환차익도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한 15조 5천억 정도를 4월 말까지 지금 한 4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매수도 있긴 했지만 거의 뭐 매도로 일변했고요. 지금 이 환율이 꺾이는 흐름이 여기 저점을 탁 이제 터트리면서부터 외국인들이 지금 쭉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저항을 돌파 못하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그림이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어떤 좋은 종목들, 저가에 있는 것들을 외국인들이 아마 매수를 하고 환율에 대한 환차익도 얻으면서 나중에 주가가 살아났을 때는 수익이 될 만한 거.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계속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또 추세적인 상승 흐름에 또 베팅을 하는 흐름들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신고가 흐름을 만들고 있고, LIG 넥슨도 지금 신고가 흐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JYP 한 4거래일 정도 조정 마무리하고 3, 4일 조정 마무리하고 탁 튀어 올랐죠. 지금 이제 방향은 이제 저점을 잡고 제가 딱 얘기 드렸던 시점에서부터 지금 N자 상승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 엔터주들 섹터 흐름 다 괜찮은데 그동안 많이 빠져 있고 실적이 일시적으로 좀 안 좋아졌던 게 회복되는 기업들, 뭐 이런 것들 보면 되겠죠. 일진전기도 이제 전력 설비 쪽 다 좋은데 HD 현대일렉도 주가 흐름 괜찮고, 일진전기는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니까 시세 탄력이 더 잘 움직일 수 있겠다. 그리고 밸류적으로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는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들이 일주일간 쭉 순매수 이어왔던 포인트에서의 종목을 살펴보시면 투자의 아이디어는 좀 잡힐 것 같고요. 섹터의 변화는 뭐 변함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요거 내에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신고가 흐름을 가고 있는 것들은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고, 또 밑에서 이렇게 좀 돌리는 것들, 큰 흐름에서 이제 돌리는 게 뭐 하나솔루션 같은 거다, 그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뭐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단기 스윙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반도체 섹터는 조금 길게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를 봤을 때는 신규주들의 강세 흐름들, 새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좀 더 매물대라든지 이런 게 적어서 그런가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아마 코스닥이 조금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와서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바이오, 로봇, 뭐 자율주행, 미래 성장주 위주로의 좀 강세 흐름들, 그러니까 대형주 단의 크게 좋은 흐름들보다는
그런 것들도 한두 개 있지만 뭐 이런 쪽에서의 시세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테슬라 로보택시가 6월에 출시되고요. 옵티머스가 뭐 춤추는 영상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동물 실험 FDA에서 요거를 이제 없애는 방안으로 가는 경우에 수혜가 되는 것들 뭐 오가닉 뭐 코스메틱 맞나? 아무튼 뭐 그런 거 신규 상장주들이 여기에 로켓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수혜를 받아서 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는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큰 돈이 들어가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해야 그 적은 돈을 투자해야 그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지. 큰 돈을 그러니까 비중을 너무 크게 실으면 마음 편한 투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현금 비중 그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미리 들어가 앉아 갖고 이게 좋은 회사인데 이게 미리 들어가 앉아 있으면 뭐 언젠가 오르겠지. 그러면 이제 안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오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미리 들어가 앉아 있기보다는 그런 종목들을 공부해 놓고 기다리다가 얘가 이제 올라가는구나 할 때 그때부터 접근하면 돼요. 그게 시장의 돈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쫓아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체크업을 하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게 일기 수강생 분들 중에서 요 지금 제가 매일매일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진짜 매일 하고 계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지금 또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올려주고 계시고 잘 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올리지는 않지만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일들을 정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 아기손님 같은 경우가 이제 카페에 이렇게 이제 항상 올려주시는데 보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 50개 정도, 한 30개 정도 보면 되는데 50개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다. 이 얘기를 드렸더니 지금 50개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시장에 자금이 거래 대금이 쏠리는 것들 요 50개 내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뭐 금요일 날 보면 1조 2천억 정도의 그 거래 대금이 터졌고 신고가잖아요. 그러면 어제 이 전날은 어땠는가? 한번 봐보세요. 아기손님 글을 딱 놓고 그 전날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었나 없었나 얼마가 터졌나 보면요. 여기 나오는 것들이 계속 물론 뭐 하락을 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 챙겨보면 좋죠. 바이오 종목이 6개가 50개 안에 들어와 있고 로봇이 5개가 들어와 있고 신규 종목이 5개가 있고 방산이 4개나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많이 사람들에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기 있는 현재 상황 그게 이제 쭉 주도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어진다 그죠? 이어지다가 갑자기 새로운 것들이 탁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13일부터 로봇주들이 요 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걸 팔로우업 하고 있다가 못 보던 것들이 만약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뭐 물론 해두면 좋지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나만 좋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인기받는 종목, 인기 핫백 여기 안에 이제 막 들어오는 종목들 우리가 들어보면 되죠.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음악을 다 들어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진짜 좋은 놈을 찾으려고 하면 진짜 뭐 귀에 피 흘릴 정도로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대중들에게 인기받는 종목들 내에서 핫백 안에 들어오는 거, 핫 50 안에 들어오는 거, 그 중에 하나를 새로 들어오는 것들이 어떤 음악인가 하고 들어보면 이거 좋네, 진짜 좋은 음악이야. 해가지고 구입을 한다든지 했는데 나중에 그게 뭐 빌보드 1위를 한다든지 뭐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예요. 이게 해석을 못하면 아무 무용지물인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상한가 종목들이나 이제 시장에 인기 있는 52주 신고가 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이렇게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하루에 시장이 정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카페에 들어오셔갖고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찐시황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